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8일 NKTV 방송입니다. 북한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물가들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생계가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북한의 경제, 이제는 숨이 꼴깍꼴깍 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지난 3월에 함경북도 해령시의 종합시장에서 조사한 34개의 샘플 상품들에 대한 분석 조사 결과를 오늘 전격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함께 보시죠. 먼저 물가 시장입니다. 저희 NKTV는 지금까지 근 2년 동안 매 월마다 한 차례씩 34개의 물가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조사된 물가들에 대해서 그 변동 추이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물가 변동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고요. 여기로부터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북한 경제, 북한 시장의 향후 동향들을 밝히는 작업들을 체계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이 식량 가격들을 본다면 식량 가격, 흰쌀, 찹쌀, 옥수수, 밀가루 이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내리든지 약간 오른 정도인데요. 이 숫자만 봐가지고는 식량 가격이 내려서 결국은 민생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내면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육류 가격, 돼지고기라든지 오리고기와 같은 것들은 또 7%, 8% 올랐고요. 소금과 사탕 그리고 과자와 같은 이런 조미료, 단과류들이 또 전반적으로 2% 이상 올랐습니다. 두부콩과 콩나물, 건고사리, 그리고 인조고기와 고춧가루, 건미역과 같은 부식품들이 또 6%대로 전부 올랐습니다. 과일도 많이 올랐는데요. 사과가 특별히 6%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면수와 청어, 가재미, 고등어와 같은 해산물들도 3, 4% 올랐습니다. 시장 통해서 먹는 즉석 음식인 국밥과 국수는 또 식량 가격이 내리니까 이것도 좀 내렸고요. 감자와 고구마, 오리고 내렸습니다. 한편 공산품들은 전반적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연료인 휘발유와 디젤유 값도 보시는 것처럼 7%, 2%로 내렸습니다. 시장에서 물가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겠지만은 여기에는 하나의 큰 어떤 흐름, 패턴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식량값이었는데요. 특히 흰쌀값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금리가 기준이라고 하면 북한 시장에서 가격 결정은 식량 가격이 결정해졌죠. 근데 북한의 식량 가격은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왜 왜곡되었느냐? 당국이 식량 가격은 절대로 높아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해서 통제하고 눈을 부릅뜨고 시장 장사꾼들을 겁박주고 쌀이 팔리는 현장에서 악착같이 이걸 통제하다 보니까 식량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지금 많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 기준인 식량이 제멋대로 왜곡되다 보니까 풍선 효과에 의해서 다른 가격들이 생각지 않게 껑충껑충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 변동곡선들을 보면 오름세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 사이가 아주 급격히 높았고요. 2월부터 3월 사이는 그 좀 완만한 곡선을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오름세입니다. 육류와 조미료 가격도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류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뛰어오르고 있는 거죠. 특히 2월부터 3월 사이는 지난 몇 해 동안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던 1월, 2월의 변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식품들도 전반적으로 소폭 오르고 있는 추세이고요. 식량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작년 이제 이 9월부터 당국이 강압적인 개입에 의해서 크게 오르지 못하고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5,000원대 이상은 오르지 못하도록
꽉 붙들려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환율도 이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7월에 북한 달러 대 원 환율은 8,050원이었습니다. 즉, 한 달러 대 북한 돈은 8,050원. 예, 8,050원. 우리 대한민국의 원달러 환율이 거의 한 1,100원이라고 한다면 남한의 원달러 대 환율보다 7배 거의 높은 그런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8월에는 8,200원 이렇게 쭉 변화되다가 이번 3월 달에는 8,100원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이 물가 변동은 이렇게 상승세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게 북한 주민들의 소득하고 어떻게 맞춰져야 물가가 호가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소득은 얼마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장이나 기업소에 출근했을 때 한 달에 받는 급여가 노동자인 경우에는 2,000원부터 3,000원, 그리고 전문직인 경우에는 4,000원부터 5,000원. 달러로 환산한다면 노동자인 경우에는 0.3달러, 그리고 전문직인 경우에는 0.6달러, 한 달러도 못 되는 급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의 근로자들이 옛날에 70달러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거의 100배의 노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로 나오겠죠. 예, 한 달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씩 받는데 물가는 쌀 1kg 가격이 이게 4,000원을 호가한다면 그럼 도대체 뭘 벌어먹고 살라는 거냐?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앞서서 계속 시장 물가를 말씀드릴 때마다 설명을 했는데 오늘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한 달에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초보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 계산을 해봤는데요. 흰쌀인 경우에 3인 가구를 기준했을 때 하루에 2kg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30일이면 3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달러로는 37달러고요. 또 부식품에도 30만 원 정도가 필요됩니다.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최소한도로 김치는 먹고 이따금씩 뭐 정말 입이 군침할 때는 다른 것도 좀 섞어서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의 공산품은 한 10만 원 정도. 정말 이거는 옷도 안 싸고 최소한의 뭐 세제나 애들 학용품을 사는 데 드는 돈이고요. 연료가 있어야 밥을 해먹고 구두를 덮일 거 아니겠습니까? 구명탄 60개를 산다라고 하면 15,000원. 그리고 사용료가 있겠죠. 전화기나 또 전기, 한 10만 원. 아주 싸게 본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도 결국은 달러로서는 100달러 정도, 그리고 북한 돈으로서는 80만 원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80만 원이라는 돈을 어디서 이게 생겨서 초보적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예, 바로 그것은 국가가 안 주는 이 모든 것들을 북한 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팔고 사고 장사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이 생계비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간부는 이 80만 원 이상의 생활자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권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고 돈을 뇌물로 받고, 그런 권력이 없는 사람들은 꿀벌처럼 정말 부지런히 역동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가지라도 장사를 안 하면 그야말로 아웃되는 이런 심각한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물가의 표화 그리고 변동 추이, 여기에다가 시장 상인들의 반영 취합을 해서 3월 중 한북 해령 종합시장의 물가 분석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 보고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의 입수와 그리고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문까지 필요 없는 분들은 제가 요약해서 이 변동 특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에 물가가 변동되는 그 전체적인 모양을 보았더니 이 5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물가 상승이 큰 흐름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이거 엄청 물가가 올랐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1월 달에는 3개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신년 1월 1일 날 있었고요. 1월 8일 김정은 생일, 2월 초에 있었던 음력설, 그 준비를 이제 월말에 하다 보니까 그냥 물가가 천정 높은 줄 모르고 있어 올랐고요. 2월 달에 들어와서는 2월 16일 명절이 있었죠. 큰 4개의 명절 특수 때문에 사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재고는 얼마 없지. 그러니까 그냥 부른 대로 가격들이 올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3월 달에는 사실 명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올랐던 물가들이 이렇게 왜곡이 없는 본래 상태를 찾아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겠지만은 3월 말쯤 되면 사실은 수요와 공급에 따르는 자기 가격을 찾아가야만 되는데 3월 말에 안정되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물가들을 조사해 봤더니 역시 계속 오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한두 개 상품이 아니라 조사한 34개 상품의 67%에 해당한 21개의 상품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가 상승률은 매우 가파롭습니다. 작년 3월 이맘때에 비해서도 2%더 올랐다라고 하는 이런 사실. 그리고 가격이 일부 내린 상품들도 있지만은 이건 매우 한정적입니다. 공산품 좀 내렸는데요. 북한 주민들 지금 뭐 옷 잘 입고 뭐 뜻뜻이 지내고 그리고 쓸만한 것들을 쓰고 살지 못합니다. 먹는 것 외에는 즉 이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상품들을 안 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지 않은 공산품은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급격하게 이 특수들 때문에 올랐던 그 모양하고는 좀 다른 변화 곡선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역시 가장 요동치던 2월 이 물가 특성하고 추이하고 기본적으로 같은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뭔가 쌀값의 기준에서 가격들이 서로 견줘서 오르고 내리도 하던 이 정상적인 레짐이 파괴되다 보니까 왜요? 당국이 식량값에 대해서는 혹독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건 왜곡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이게 없어진 북한 시장에서는 들쭉날쭉 또 제 마음대로 규칙성이 없이 막 변동되는 것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서는 이 수입품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북중 국경 무역이 사실상 무너져가지고 중국에서부터 많은 상품들이 들어온다라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시장이 보여준 것은 많이 들어오면 싸져야 되겠으나 이 싸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이 국경무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확 열리진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해마다 1월과 2월에는 막 이게 물가들이 4개의 명절 특수 때문에 막 오르고 내렸다가 3월 달에는 대체로 어떤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차 오르기 시작해서 4월, 5월, 6월에는 쫙 제일 최고의 값을 치는데 그 시작점인 3월의 물가가 이렇게 높이 올랐었으면 4월, 5월, 6월에는 얼마나 오르겠느냐. 즉 북한 주민들이 가장 심각한 생존 위기를 겪게 되는 그 보릿고개가 올해는 너무나도 혹독할 것이다. 그런 조짐이 벌써 3월 달에 익힐 수 있다는 것. 그래서는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식량 가격이 심각하게 왜곡된 이 현상은 이렇게 계속 왜곡돼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국이 통제도 한정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정책이 있고 밑에는 또 대책이 있다고 다른 방법으로 또 시장 외의 곳에서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숨겨진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흰쌀 1kg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시장 장사건은 뭐 그냥 두서없이
4,100원입니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쌀 좀 10kg 주시오. 자기가 싸고 싶은 양을 부르면 지금 쌀이 없는데 쌀 사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2kg 정도밖에 못 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글쎄요. 저녁 시간에 저기 어디 오십시오. 쌀 그때 받게 되니까 그때 뭐 좀 더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쌀 장사꾼이 말하는 시간과 장소에 거기 가보면 지금 우리가 비싸게 싼 쌀을 시장관리당국에서 싸게 팔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파지만은 그런 가격으로는 우리가 많이 못 판다. 우리 장사꾼도 벌어야 먹고 살 게 아니냐. 그러니까 한 킬로에 5,000원. 자기들 부르고 싶은 가격입니다. 이게 진짜 가격이란 말이죠. 이렇게 싸게 쓰면 지금 가져갈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쌀이 필요한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으로 필요되는 양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두 개 대북 단체들이 딱 두 가지 상품에 대해서 매월에 2, 3차에 걸쳐서 식량 가격과 휘발유 가격, 원달러 환율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숫자만 봐가지고는 이게 북한 시장 쌀 가격이 싸졌네. 제일 기준이 쌀 가격이라고 하는데 쌀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으면 시장이 좋아졌네. 그럼 북한 주민들이 시장 활동 어렵지 않은가 보네. 쌀이 좀 남아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기에는 보시는 것처럼 시장에 가서 쌀 가격을 불렀을 때 옆에서 통제하는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가격과 실제 많은 양이 거래되는 뒤에서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 이게 진짜 압축되지 않는 그야말로 자기 가격인 거죠. 이렇게 시장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식량마저도 10%, 20% 오른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은 더 이상 북한 주민들이 나라에다가 손을 내밀고 뭘 줄 것을 바라지 말고 자력갱생하여 시장에서 먹고 살아라 라고 과거처럼 시장에다가 주민들이 생계를 맡겨놓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식량을 싸지 못하는 사람들, 천정부지로 올라간 물가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회주의 국가는 배급제인데 그게 지금 다 파탄된 상태에서 주민들은 어디서 자력갱생해서 식량을 구하겠습니까? 결국은 북한 주민들은 무리 죽음이 나게 생긴 겁니다. 자, 주민들이 무리로 죽어나가면 결국 김정은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하겠다고 쌓아둔 2호 창고에 식량을 전부 먹겠다 풀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쌀을 사들여야 되겠죠? 집권 7년간 단 한 달러어치 쌀도 사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시장이 돌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너희들 나한테 뭐 쌀 달라고 하지 말고 시장에서 먹고 살아라 방치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럴 형편도 못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월 80만 아니 몇십만도 벌 수 없는 북한 주민들 두 손 들고도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앉아서 죽느니 저승사자와 같은 유골의 보릿고개가 닥치고 있는 북한을 탈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두만강에서 총소리가 난무한 속에서 무턱대고 그냥 강가에 들어가서 중국으로 도강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현지 통신원들이 소식, 이게 정말 이번 물가를 통해서도 더욱 뚜렷하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북한 상황들에 대해서 아마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굶고 있다, 뭐 죽어가고 있다 하면서 식량을 지원하자고 서두를 것입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고 정말 이 말만은 하고 싶지 않지만은 절대로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지 말라. 보내줘봐야 그것이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의 기근을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보내기만 하면 결국은 되살아나서 힘이 세가지고 주민들을 못 살게 하고 그래서 더 죽어 나갈 것은 북한 주민들밖에 없다는 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런 사실인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게 대북 식량 지원 이런 걸 제청한 사람들은 북한 주민들이야 죽든 살든 대북 지원이라는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정말 극단한 이기적인 생각, 북한 주민들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빙자에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김정은 정권을 살리고 싶은 옳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런 사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3월 북한 시장 물가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